최근 중국이 한국에 테러를 저지르며 전쟁을 선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내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브리핑에서 단체 여행 상품 판매가 가능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20개국을 열거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상당수 국가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현재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를 둘러싸고 갈등 중인 한국, 일본과 미국 등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20일부터 곧바로 온 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 판촉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출입국 인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면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도착 후 전수 PCR 검사를 없앴습니다. 동시에 자국민의 해외 여행을 허용했는데요. 그러자 한국 등 16개국 이상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격리를 풀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각종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정당하게 내린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콕 찍어 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11일에는 경유 비자와 도착 비자 면제까지 중단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11일 사설에서 한국은 현재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가장 가혹한 나라 중 하나라며 중국의 반제 조치는 대등한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관광 산업이 한국 정부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 이틀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품에 안았다며 한국이 중국 춘제 상위 10위 여행지에 미진입한 것과 강한 대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14억 인구를 앞세워 중국인의 해외 단체 여행을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 무기로 쓴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전 관광은 중국 외교 정책의 한 축이었습니다. 관계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려 할 땐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선물로 보낸 반면 다른 나라를 견제하고 길들이려 할 땐 중국인 관광을 금지시켰습니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여행을 금지하고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린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로는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국 제외 정책에 국내 네티즌들은 굉장히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고맙다. 제발 오지 마라. 중국의 정책 중에서 으뜸이로구나. 적극 지지합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도 절대 오지 마라. 중국에 감사할 일이 생길 줄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각종 말썽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대놓고 한국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중국 해커 조직이 사이버 공격 테러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예고한 중국 해커 조직이 국내 학술기관 홈페이지 11개를 추가 공격했습니다. 설 연휴 해킹 피해를 입은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을 포함하면 총 12곳이 해킹됐습니다. 24일 오후 10시 30분경 중국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샤오치잉의 사이버 공격이 본격화됐습니다. 바이두 백과에 따르면 샤오치잉은 중국 진나라 시절 군사 조직입니다. 작년 12월 28일 스촨성 탄광 플랫폼을 해킹하며 활동을 본격화한 해당 조직은 1월 7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데이터 유출 작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일 건설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해킹해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웹사이트를 변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곳은 총 11개 기관입니다. 앞서 해킹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까지 포함하면 총 12개 웹사이트가 샤오치잉에 의해 해킹됐습니다. 단순 웹사이트 변조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일 공격받았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의 이름 및 연락처와 다른 기업 및 기관의 이름, 기업명, 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빼앗은 뒤 내부 자료를 탈취한 것입니다. 현재 해킹된 웹사이트는 접속 불가한 상황이며 일부 웹사이트에는 해커 조직이 사용하는 로고와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하다는 문구가 적힌 페이지로 변조됐습니다. 진짜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데요. 샤오치잉은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공공 네트워크와 정부 네트워크를 해킹할 것이라며 우리의 다음 조치를 기대하라. 우리는 광범위한 범위의 한국 내부 네트워크를 해킹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해커 측은 중국 정부를 배후로 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많은 해킹 공격을 감행했던 탱스네이크의 후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탱스네이크는 2021년경부터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며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해킹을 일삼아온 중국계 해커 조직입니다. 그동안 조직명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활동해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작년 우리나라 의료 분야에 대한 해킹 주장을 시작으로 한국 국방부 인트라넷의 침투해 기밀 문서를 탈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들은 6개월 만인 지난해 연말부터 샤오치잉이라는 조직명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한 이후 올해 초 한국에 대한 데이터 유출 작전을 공표했고 지난주에는 삼성을 해킹해 데이터를 탈취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말한 곳 모두 해킹당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기관들만 해킹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조직은 다음 타겟으로 민간 부문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서울시, 국내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 2천여 곳을 다음 타깃으로 지목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종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오전 키사 인터넷 침해 대응 센터를 방문해 국내 기업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공격 대상으로 예고했다는 점에서 키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철저한 사이버 위험 모니터링과 대응 태세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해커 조직뿐만 아니라 중국 네티즌들의 만행 자체도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한국 콘텐츠들을 불법으로 시청하는 일명 도둑 시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중국 시장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걸그룹 뉴진스가 한지 홍보에 힘을 보탰다가 일부 중국 누리꾼들의 악플 테러에 시달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개한 한지 홍보 영상에 뉴진스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한지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직접 한지를 만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었으나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뉴진스의 공식 계정으로 몰려와 악플 테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지술은 중국 것이라는 주장부터 왕이지가 죽었을 때 너희 나라는 있지도 않았다는 악플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중국의 제지술을 이어받은 것뿐인데 한국의 고유 기술인 것처럼 문화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 중국 것 빼앗지 말아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 설 표기 문제를 지적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 24일 SNS에 자신을 공격하는 약 1만여 개의 중국 네티즌 계정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이 주장하기로 중국 문화와 역사를 해치는 원흉이 바로 저라고 한다며 자신들의 가장 큰 주적이 바로 나라고 하니 참 애처로울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서 교수는 정말로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중국 네티즌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너희 엄마랑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 너희 딸 가만두지 않겠다 등 내용을 보낸 중국 네티즌들의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리면서 아무리 자신들 입장에서 제가 미워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공격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중국인들이 부디 정신 좀 차리길 바라며 중국 해커 조직의 추가 공격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